하이.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를 뒤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분사라는 꼬리를 붙이는 이 꼬리 자르기 과정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관계사라는 것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한다는 것 좀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란 말 낯설으세요? 관계사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접속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문장 구조 안에서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자, 우리 중학교 때 외웠던 이런 거, 관계대명사, 이거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만 합니다. 영어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이건 앞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줄 아셔야 되고, 관계대명사에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다, 이 말은 앞에 선행사의 명사 있죠? 일반적으로 명사가 이 뒷문장, 관계대명사 뒷문장에 가서 반드시 뭘로 사용을 해야 된다? 주어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로 사용이 돼야 앞문장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앞문장의 이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가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주어로 사용이 돼야만 앞문장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주어로 사용이 돼야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 뒷문장에는 주어가 보이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다음, 관계대명사 자리에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다, 이 소리는 이 앞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이 뒷문장으로 가서 반드시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목적어로 사용이 돼야만 앞문장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다음, 여기에 만약에 관계대명사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앞문장의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가서 반드시 어떤 자리로? 소유격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관대가 사용이 됐을 때는 앞에 선행사가 주어로 사용이 돼야 되고 뒷문장에 가서요. 목관대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앞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뒤로 가서 반드시 목적어 자리로 사용이 돼야 앞문장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앞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뒷문장으로 가서 소유격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어디에 사용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안 보이는 문장일 수도 있고, 목적어가 안 보이는 문장일 수도 있고, 소유격이 안 보이는 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I want a woman, 여기까지 관계대명사를 잘라봤어요.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앞에 선행사가, 이 선행사의 명사가 이 뒷문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선행사 명사가 이 괄호 이 문장 안에 뭘로 사용이 돼야 된다? 주어 자리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woman이란 단어는 이 뒷문장에 어디에 자리를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동사니까 여기에 이 주어가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I want a woman, 난 어떤 여자를 원하는데요. 어떤 여자냐면요, intelligent 하고 nice한 이런 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자, 어디까지요? 관계대명사가 벌써 잘라봤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 선행사의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이니까 그 학생의 이런 말이 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 아이가 그 학생입니다. 그 학생의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으니까 우리는 이 앞에 학생의 이런 소유격으로 바꿔서 여기에 말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당연히 여기에 넣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앞문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그 학생이고 그 학생의 엄마는 is a teacher, 교사입니다. at the school, 이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저희들이 그냥 학생들이 관계대명사 이하 문장은 불완전 이렇게만 막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엄마는 교사다. 이거 문장 완전한 것 같아요? 불완전한 것 같아요? 엄마는 교사다. 말 되는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이 선행사 있죠? 이 선행사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소유격으로 반드시 활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세요. whose란 단어가 없다고 치고 이 문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이 여자아이가 그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 문장은 엄마는 교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앞문장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e student이라는 단어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 소유격으로 처리를 해서 읽으라는 이런 장치예요. 말하자면. 다음 This is the man.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요. 이 말은 앞에 선행사 이 명사 그 남자 이 말을 이 뒷문장에 목적어로 가서 집어넣으라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그 남자예요. 어떤 남자냐면요. 나랑 결혼할 남자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저희가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한 거는 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를 보았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요. 네, 다음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라면 되겠네요. I bought a puppy down. 나는 강아지 인형을 샀는데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요. 주관대. 그러면 이 말은 이 앞에 강아지 인형이라는 말이 뒷문장으로 가서 뭘로 사용이 되면 된다? 주어로 사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인형 이 말은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면 되겠네요. 그 강아지 인형은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 자, 이 문장은 좀 조심. 자, 더란 단어가 보여서 명사를 자르니까 여기까지고 관계대명사 보이시죠? 그러면 the car 여기에 걸리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는 어디죠? K, 이게 동사네요. 한 문장은 그 자동차는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였다는 얘기는 이 소개에 이 앞에 선행사의 명사 이거를 소유격으로 바꾸면 그 자동차의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 자동차의 이 말을 넣어서 여기다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다 넣어서 읽으면 좋을까요? 그 자동차의 색깔은 is white. 흰색입니다.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자동차는 말이야. 근데 그 자동차의 색깔은 흰색인데 그거 내 거거든.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마치 문장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마치 문장이 완전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앞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이 뒷문장에다가 소유격으로 넣어서 앞에 선행사와 관련을 지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그 자동차는 소유격 그 자동차의 색깔은 흰색인데 말이야. 그 자동차는 내 거거든.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음 어디까지 나누면 좋을까요? This is a cassette tape.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그 카세트 테이프이고 볼까요? 뒤를 봤더니 내가 녹음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를 녹음을 했는데 이런 목적어라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고 그럼 이 앞에 the cassette tape 이 말을 이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읽으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카세트 테이프이고 나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을 했거든요. for him. 그를 위해서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보려고 하는데요. 명사절을 이끈다 이런 말 다 잊어버리세요. what이라는 단어는 선행사를 포함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what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나눠서도 쓸 줄 알아야 된다. the thing which 이런 의미라더라. what이라는 단어가 쓰임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관계대명사에 국한된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at이라는 단어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우리는 되게 어떠한 것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죠. 오케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찾으면 무조건 동사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그럼 이거 what we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what I have to do right now 여기까지가 주어겠네요. 그래서 보세요. We have to do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what이라는 단어는 목적어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해석은 어떠한 것 해석 어떻게 할까요? What I have to do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is to take him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어디를? 병원으로요.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떠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뭐를요? What it says 그가 말한 것을 믿습니다. 이거요. This is what I've been looking for. 이것이 바로 내가 look for 하면 찾다 이런 얘기죠. 뭐를 찾고 있는데 목적어 안 보여서 what인 거예요. 선행사 안 보이죠? 이런데 that 같은 거, which 같은 거 써놓으면 틀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요.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관계사와 대명사, 즉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이거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 이것도 간단해요. 앞에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부사라는 것은 네 가지죠? 네 가지 뒤에서 보실 건데 관계부사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듯이 관계부사 앞에도 선행사가 있는데요. 관계부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는 이런 의미고요. 관계부사가 쓰였을 때는 이 앞에 선행사를 예를 들어 선행사가 집이라는 이런 명사가 있다고 하면 관계부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이 선행사라는 것을 뒷문장으로 가서 이 뒷문장에 부사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바꿔서 넣어야 앞문장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관계부사 이하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부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부사가. 이 부사가 여기 들어가야만 앞 문장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사 이하 문장 완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관계부사 이하에는 앞 문장 선행사의 부사 형태가 빠져 있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때 자꾸 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식을 나누는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왕 알려면은 제대로 아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뭐가 빠져있다? 이 부사가 빠져있다. 이 부사는 어디에서 데리고 오는 거다? 이 앞에 선행사를 부사로 처리해서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게 바로 그 집인데요. 관계부사라는 거 사용이 됐죠? 그럼 이 집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그대로 이 뒤에 명사로 만약에 쓰인다면은 말이 되나요? 뒷문장 볼까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집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이게 바로 그 집인데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집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부사화 해보세요. 부사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되는 거죠.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사로 말을 만들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지. 이런데 관계 대명사 쓰면 안 되는 거죠. 다음 관계 부사는 이렇게 when 선행사에 따라서
where, why, how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부사 앞에 이런 선행사들이 있을 때는 이거를 관계대명사 뒷문장으로 붙여서 뭘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부사로 바꿔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볼까요? I don't know the time. 난 그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뒷문장 읽어볼까요? 그녀가 올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시간 이 말을 그 시간 이대로 하면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녀는 올 것입니다. 그 시간 말 안 되죠? 부사화 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요. 나는 그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 여자가 그 시간에 올 시간 말이에요. 의역을 하자면 나는 그녀가 올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 이게 바로 그 집인데요. 앞에서 본 문장이네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 집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이런 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집에서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이런 말이 있어야 앞문장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 문장만 따로 보면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그 집이에요.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We visited village. 우리는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관계부사죠? 그러면은 이 the village라는 말을 뒤로 부사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We had lived.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마을 이렇게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I don't know the reason. 난 그 이유를 I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알아요. 전문자를 봤더니 그는 화났습니다. 그 이유 이렇게만 하면 말 되나요? 그는 화났어요. 그 이유 말 안 되죠? 부사로 처리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다음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말해주세요. 관계부사요. We must not do it.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뒤에 그 이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말이 되겠죠. 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Tell me the way you did it in a way. 공통 이걸 이렇게 지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뒤에 이 나머지 문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영어에서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도 있대요. 근데 how에 관해서 the way how 이렇게는 쓰지 않는데요. 왜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 언어 습관이니까요. 여기서 the way how가 있을 때는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how만 쓰든지 이렇게 해서 문장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알아봤는데요. 관계대명사 이하 문장에는 앞에 선행사를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만 한다. 관계부사는 이 앞에 선행사를 뒷문장에 부사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이런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6가지 과정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독해를 하는데 정말 튼튼한 날개를 달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런 거를 직접 활용해서 좀 복잡한 어려운 문장들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